네, 안녕하세요. 실전 법률을 알려드리는 현변이고요. 자, 오늘 사기 피해를 당하신 상담자분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변호사님, 사기꾼이요. 진짜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친척 중에 국회의원도 있고 그 국회의원과 자주 대화를 하기도 하고 정말 대단한 재벌집 사람들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 사건이 지금 그런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불안하고 초조하다. 그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이 뒤에서 손 쓰고 이 사람 뭐 빼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제가 그거에 답변을 하면서 이 영상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요.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백이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다만 명확한 건 이 피해자분이 이 사기꾼의 수법에 완전히 놀아나 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어떤 권력, 백을 자랑한다거나 아니면 자기 재산을 자랑한다거나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기의 유인책이라는 겁니다. 전형적인 수법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이 분은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에 완전히 놀아나 있고 심리적으로도 완전히 장악돼 있었던 상황인 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사기꾼의 수법들은요, 사기를 당하는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형적인 패턴들이 있어요.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서 보는 이 사기 피해 사실들을 좀 보면 진짜 좀 황당하게 들리는 경우도 있죠. 근데 그거는 피해를 안 당해봐서 그러는 거고요. 이런 단계적으로 심리적으로 좀 장악을 당하고 이런 수법들에 놀아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사기꾼이 뭐라고 하더라도 믿게 되고 또 심리적으로 완전히 장악당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사기를 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특히 뉴스에 나올 정도로 대규모 피해를 일으키는 사기꾼들,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보면 꾼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심리전에 대단히 좀 능숙하고 기본적으로 말을 굉장히 좀 잘합니다. 말을 잘 못하게 되면 금방 들통날 거짓말만 하잖아요. I'm 실례예요. 뭐 전총자 사건이라든가. 오늘은 이런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하는 패턴들, 이 세 가지 단계로 좀 설명 좀 드릴 건데요. 이런 단계들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사기꾼의 목구멍 바로 앞에 있을 때, 돈을 뜯길 위기에 있을 때 좀 피해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좀 만들고 있어요. 자, 사기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망 플러스 처분행위입니다. 기망행위가 있어야 되고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처분행위란 건 우리가 진짜 돈을 건네는 거, 코인에 투자해달라 라고 하면서 돈을 건네는 거, 그런 게 처분행위라고 하고요. 사실 이 처분행위 자체는 입증하기가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기망이 어렵죠. 사기에서는 바로 이 기망이 정말 핵심적인 쟁점이고, 사기꾼은 사기를 치는 과정에서도 내가 기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숨기려고 하고, 또 사기를 친 다음에 내가 기망한 것은 아니다 라고 형사적인 책임을 피해가기 위해서 기를 쓰고 노력합니다. 제가 분류한 이 사기꾼의 전형적인 수법 3단계 중에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 떡밥 뿌리는 단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내가 정말 그 재벌 2세야, 재벌 3세야, 아니면 국회의원 백이 있어. 일반인은 잘 모르는 그런 투자 수법을 알고 있어. 그런 식으로 자신을 좀 과대포장하고 또 허장성세를 합니다. 뭐 한 달, 두 달, 아니면 몇 년 동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허장성세를 하기 때문에 그 주변인들은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제 연예인과 연루가 되거나 유명 유튜버들과 연루가 되게 되면은 내가 이런 사람들과도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해서 그 떡밥 뿌리기 단계를 급속도로 단축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떡밥을 한 번에 확 뿌려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예인이나 유튜버들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연예인이나 그 유튜버들도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 사기꾼의 수법에 도움을 주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여하튼 사기꾼들의 사기 수법, 그 첫 단계는 일단 떡밥 뿌리는 단계다. 떡밥을 많이 펼치고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마냥 이렇게 뿌리는 단계가 있다. 그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어장을 치는 겁니다. 떡밥을 뿌려놨으니까 고기들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는지 약간 좀 과시하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사실 내가 하는 투자는 이런 거야. 뭐 알트코인이야, 비트코인이야, 뭐 비상장 주식을 상장하는 일을 해, 뭐 외국 환거래를 해, 뭐 부동산 PF를 해. 사실 이런 명목들은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고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것을 유기적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런 고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흔하지 않다라고 자꾸 과시를 해요. 이 말을 듣게 되면 이 사람이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부자인 것 같고, 그런데 고수익을 내는 방법이 따로 있다고? 진짜 그런 게 있나? 라고 하면서 솔깃하게 됩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나도 해볼까? 라고 하고, 심지어는 이 단계에서 3단계까지 가지도 않고 제 발로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나도 그런 기회 있으면 해줘. 나도 투자해볼래. 그거 나도 살래. 그러면은 이 사기꾼이 못 이기는 척하고 그럼 어려운 기회이긴 한데 내가 좀 노력해볼게 라고 해서 제 발로 걸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경우에는 3단계까지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실제 뭐 사기죄로 처벌을 하기 위해서 고소장을 쓰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고요. 수사관이 봤을 때 기망이 딱 잡히지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선생님이 그 사기꾼한테 부탁을 했네요. 그러면
기망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사기죄로 처벌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게 이 단계에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에요.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게 뭐 대단한 기회가 있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면 자기가 하지 무슨 투자 기회를 주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정말 잘 판단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작살로 찍고 기망행위를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내가 여기에 투자하면 이 정도 수익을 낼 수 있어. 뭐 월 10%, 월 8% 수익을 복리로 낼 수 있어. 원금 보장해 줄게. 정말 높은 수익이고 이런 기회 흔치 않아. 정말 본격적인 기망행위를 하는 거예요. 3단계만 딱 떼놓고 봤을 때는 무슨 8%가 있어? 10%가 어떻게 있어? 워렌 버핏도 못하지. 피해자분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떡밥 뿌리는 거에 진짜 부자인가 보다. 심리적으로 장악을 당했기 때문에 3단계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시고 이 기망행위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바로 이 순간을 위해서 연예인과의 친분이나 뭐 국회의원, 유튜버나 어떤 유명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는 것들이 모두 다 3단계의 기망행위를 위한 빌드업 과정인 거죠. 사실 저는 변호사로서 이 피해자분들을 많이 상담하다 보니까요, 이런 과정들이 눈에 보입니다. 고소대리도 많이 하는 입장에서 수사관분들께 항상 좀 말씀을 좀 드려요. 이런 과정들이 있었다. 단순히 이 기망만 보지 마시고 앞단에 있었던 전반적인 유인책들이나 자기의 과시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좀 봐주시라. 이거 전형적이지 않냐. 그런 정황적인 증거들도 좀 같이 봐주십사 라고 부탁은 드리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판례상 결국 핵심적인 쟁점은 3단계 기망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누가 뭐 이 돈을 많이 벌고 포르쉐를 타고 페라리 타고 돈을 과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닐까라고 의심해 볼 필요성도 사실은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무슨 높은 수익을 얻고 그런 얘기를 은연중에 흘리고 있으면 여러분을 먹잇감으로 보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높은 수익을 얻는 것은 굳이 남한테 알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높은 수익을 얻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혹시 여러분을 먹잇감으로 노리고 작업을 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됩니다. 1단계, 2단계에서부터 심리적으로 쏠리지 마시고 자기 기준점을 명확히 좀 잡고 계셔야 진짜 그 결정적인 기망행위를 나한테 할 때 그에 휩쓸리지 않고 거절할 수 있는 기준점이 생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피해를 이미 당하셨다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거친 게 아닌가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 사기꾼들의 언행 이런 것들을 자세히 경위로서 남겨두시고 객관적인 입증 자료로 남겨두실 수 있도록 상세한 경위까지 여러분들이 좀 확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시기를 정말 기원하고요. 만약 피해를 보셨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상담도 받으시고 하셔서 피해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장이라는 게 있고 돈이라는 게 있는 이상 사기라는 죄는 정말 없어지지가 않을 거예요. 특히 앞으로 폰지 사기, 다단계 사기는 조직화되고 기업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폰지 사기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시도록 어쩔 수 없이 법을 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영상을 계속해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